결국에 코앞에 놓여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가 기폭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섹터 반도체 살펴볼게요.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또 애프터에서 급등합니다. 이 시간마다 급등하는데 박재호의 효과일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대략 거래일수 최대 25일, 짧게 보더라도 20일 정도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어떤 소각 이슈가 나왔을 때는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간 내에서 매수가 좀 이뤄지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모멘텀이 소멸된다든지 어떤 악재가 있다든지 또는 시장이 막시권으로 흘러갈 때는 시장의 모든 자금을 사실상 과거 지난 5월, 6월 달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오늘 별다른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손절이라든지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수 신용 물량들이 대거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게 된다면 9월 중순까지는 지금 같은 어떤 매수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금리 인상 또는 동결 또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연준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 내용들 또 9월 초에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동결 여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 놓고 본다라면은 매도의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삼전익스는 좀 버텨주고 전반적으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늘 말씀드리다시피 AI, 반도체,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가 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HBM4 기준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어떤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기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내재화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인데 또 그에 따른 새로운 HBM4E에 대한 또 수요처가 계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기점으로 반도체 시장의 어떤 매출 규모라든지 단기 공급 계약의 어떤 규모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좀 가담을 해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게 약간 농담반 진담반이긴 한데 SK하이닉스의 어떤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좀 이루어지면서 메이저 수급이 지금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단 엔비디아 실적 그에 따른 시장 반응 또 그에 따른 삼전믹스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한 최소 3일 이상의 연속적인 순매 추세를 좀 보여준다라면 그래도 단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뿐만이 아니더라도 저점을 높여줄 수 있을 그런 어떤 수급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닉스 주주 환원과 함께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AI이고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참 많이 올라간 게 없잖아요. 연일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 뉴스로 오늘 또 급락 이었습니다. 카카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정말 속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주가 움직임인데, 카카오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5년, 17년 그때서부터, 물적 분할이라든지 인적 분할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정말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업하는 어떤 공간 또는 사업체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쪼개기가 들어가고 있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자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주주 입장에서도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조차 나왔었는데 사실상 어떤 지주사를 설립하고 또 한 번 쪼개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자본시장 내 어떤 자금 수요를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누구나 알고 계시다시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카카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닥 좋지가 않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리가 되고요. 또 카카오 AI, 말 그대로 AI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지라 그 이후로 상당 부분 그래도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좀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카카오 AI라고 좀 불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뭐 사업에 계속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카카오는 자체적인 어떤 대규모 언어 학습 모델, 즉 생성형 AI라든지 뭐 AI 에이전트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픈 AI의 챗GPT의 API를 가져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카카오톡 서비스에 지금 살짝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게 어찌 본다면 다른 곳에서 정말 연장을 가져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사실상 사업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라면 뭐 단기간 내에 카카오가 자체적인 어떤 생성형 AI라든지 뭐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별도 모델을 좀 내놓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부 어떤 AI 서비스를 통한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현재 인적 분할과 함께 그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사실 기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카카오인데 참 인적 분할 뉴스 속에 오늘 더 골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AI 인터넷 관련주인데요. 한때 카카오와의 짝꿍이었었던 네이버는 정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네이버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 나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여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뭐 AI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내 한정을 짚고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과독점, 사실 독점이라고 해도 많이 아닐 정도의 포털 웹사이트를 지금 현재 운영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도 또는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외형적인 성장과 실질적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늦춰졌다 또는 어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많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데이터 팩토리 또는 AI 팩토리 또 엔비디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 진출이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계속적으로 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가 예상된다, 또는 기대가 된다, 또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또는 지분 매입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지만 지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규모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데이터 팩토리, 소위 말해서 이제 AIDC를 지금 현재 추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시된 것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다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는 어떤 대규모로 지금 현재 네이버와 같은 어떤 포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 메가와트급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하거나 작은 규모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상승 또는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 또는 이제 검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AI 서비스 접목을 통한 매출 증대까지 구체적인 어떤 모멘텀 좀 나와준다라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까지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들 진단 받아봤습니다.